네, 안녕하십니까. 상하과 스쿨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4분기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제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이라면 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이 가는 쪽을 우리는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도 돈이 조금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혹은 호재가 좀 들려올 때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뭐 반도체나 제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종목들이 뭐 수십 %의 수익을 좀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곧 있으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맛보기로 보시고 이제 차차 그런 수익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2차 전지주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아직까지는 2차 전지주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급 이동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외인의 수급이 가장 좀 중요하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증시 향방이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9월 삼성전자 역대 최대 7조 원을 팔았고, 그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2차 전지만 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수급의 대부분이 지금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수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선택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급 이동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88,800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8월달, 9월달, 지금 10월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HBM부터 시작해서 뭐 파운드리, 다양한 부분에 지금 좀 악재가 좀 껴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경우, 혹은 이 흐름을 좀 완전히 뒤바꿀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턴어라운드 할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는 지금 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금 2차 전지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중간중간 뭐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9월 달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지금 매수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뭐 고점 대비해서 120조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를 좀 좌지우지할 정도의 시총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수 플레이를 할 때 이 삼성전자를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완전히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할 때 우리가 이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이 오히려 계속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개인 수급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몇 퍼센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쪽에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일 아마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장전에 미리 내주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장 시작 전에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이 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조금 흐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좀 잠재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릴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면 사실 이 해외 이제 대장주가 있죠.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물론 모든 이 전기차의 흐름 혹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결국엔 이 센티멘털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좀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테슬라의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8월 들어서 계속적인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8월 인도량, 전기차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하게 됐죠. 그러면서 단기 급락을 좀 보여주기는 했으나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 다시금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데이가 있죠. 그래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로보택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로보택시 데이가 끝나게 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뭐 급락하고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고 주가가 좀 버텨낸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세가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센티멘털이 회복이 됐다, 혹은 이제는 더 빠질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슬라에 관련돼서 흐름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섹터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테마는 아니라고,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로보택시로 인해서 2차 전지 sek터가 막 강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오늘 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불질러준 그런 재료가 있죠. 자, 다음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실 로보택시보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계속해서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인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미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 12월에 양산이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주문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이제 캐즘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조금 돌아서는 시기 아닌가, 혹은 투자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악으로 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둘씩 실리고, 거기서 이제 인도량의 증가라든지 뭐 침투율의 증가라든지 혹은 광물의 가격 반등, 이런 것만 이제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LG엔솔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힘든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배터리 셀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먼저 조금 반응을 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31만 원 구간에 저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8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만 원 구간대에서 좀 저항을 받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주가를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40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상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이렇게 좀 강한 흐름 혹은 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4680 배터리 이슈와 관련돼서 또 오늘 상한가를 간 기업도 있거든요. 자, 다음 보시면은 메가터치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메가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때 이제 테스트 핀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셀 3사를 모두 다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이 테스트 핀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이 4680 배터리 밸류체인주로서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은 이전에는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 구간대를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도 분명 어떤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건데, 이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투심이 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상한가로 마감을 할 정도로 투심이 좀 회복이 됐다.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한가도 좀 확인이 됐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2차 전지 섹터, 이 전기차와 관련된 호재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갔었던 부분이 이 중국이었죠. 중국이 항상 좀 문제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좀 판매를 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차들의 전기차들의 판매량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배터리 관련돼서도 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하락을 좀 보이게 만든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호재가 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좀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얼마 전이죠.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유럽 국가 EU에서 중국산 전기차 과세율 최고 45.3%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이 판매가 좀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달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반사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기타 전기차 관련 호재, 그래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EU 전기차, 지금 뭐 환경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투율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이슈들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국내 전기차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 엔솔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5년 내에 매출 2배로 늘려가겠다, 이런 비전을 좀 선포한 바가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스텔란티스나 뭐 GM과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 가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냐, 역시나 지금은 뭐 추세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테마성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생한 4680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동원 시스템즈랑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이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한농화성,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게 있고, 또 장비 관련주에서는 또 P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뭐 하나씩 정도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원 시스템즈를 좀 볼 텐데,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은 다시금 이 고가권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참치캔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왜 배터리 관련주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로 꼽히는 이 46파이 배터리 캔을 이 동원 시스템즈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돼서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될 전망이다. 그래서 요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8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이제 소재와 관련돼서 뭐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2만 원 구간대에서 물론 등락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2차 전지 혹은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한농화성이 항상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금 이 고가권을 돌파하고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비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주 같은 경우 이제 PNT인데,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기준,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었던 기사라서 1.5조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상반기에 2조를 좀 넘어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26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2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고 다시금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 종목씩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히든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내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5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18,000원에서 뭐 2만 원 구간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닥권에서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툭툭 튀어 오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4680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지금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좀 추세를 잡아가지 않을까, 혹은 이미 좀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혹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되는 8시 공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여 방법은 지금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바로 방송 입장 가능하시니까 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오늘 8시 공개 방송 주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가 하나둘 들려온다. 바닥권 2차 전지 급등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